1. 테슬라 소식입니다. 서학개미 최대 월간 매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8월 한 달 동안 테슬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2년 반 만에 최대 월간 순매도를 기록했다. 대신 변동성이 더 높은 가상자산 및 관련 기술주로 투자 이동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1일 예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테슬라 주식 6억 5,7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한국 돈으로 9,1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월간 기준 2023년 초 이후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이다. 테슬라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서도 5억 5,4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 역시 올해 들어 월별 최대 규모로 테슬라 관련 전반의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양상이라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투자자들이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신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대표 기술주, 특히 테슬라에 열광했으나 최근 들어 성장성, 이슈 부족에 실망해 신흥 테마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2019년 처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다는 개인 투자자 한정수 씨는 테슬라가 예전에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이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서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는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테슬라가 더 이상 감동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할 뿐더러 자율주행이나 AI 부문에서도 다른 정보기술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규모 자금 이탈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유액은 219억 달러에 이른다. 테슬라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테슬라와 대조적으로 이더리움 대용으로 여겨지는 가상자산 관련 종목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에는 지난달 2억 5,3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변동성이 더 큰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 애플 소식입니다. 미 아이폰 사용자 70%, 아이폰 17 나오면 교차.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아이폰 17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IT 매체 맹구머스가 1일 보도했다. 미국 스마트폰 가격 비교 사이트 셀셀은 지난 8월 미국 내 아이폰 이용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폰 17 업그레이드 관심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조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의 68.3%가 출시 시점에 아이폰 17 모델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가을 아이폰 16 출시 전 61.9%였던 후속 모델 구매 의향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38.1%로 아이폰 17 초기 판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의 16.7%는 아이폰 17 기본 모델을 선택했고 13.5%는 초박형 아이폰 17 에어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3%만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폴더블 아이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요인으로 배터리 수명이 꼽혔고 그 외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 디스플레이 개선, 카메라 업그레이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기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과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에 만족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 이심에 대한 불편함, 안드로이드로 폰에 대한 관심 등도 있었다. 기기 두께와 배터리 용량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는 더 얇은 디자인을 위해 배터리 수명이 짧아도 괜찮다고 답했고 29.7%는 초박형 휴대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36.8%는 가격이 크게 오르면 업그레이드를 미룰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9.2%는 가격 인상 규모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삼성과 구글의 폴더블 폰이 아이폰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내년까지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20.1%는 삼성으로 10.2%는 구글로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전체 응답자의 69.6%는 경쟁 제품과 관계없이 애플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이폰 사용자의 44%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여긴다고 답했고 33%는 AI가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애플을 꼽았고 삼성과 구글을 모두 꼽은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10%의 사용자는 현재 AI 분야를 선도하는 브랜드가 없다고 답했다. 3.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자체 AI 모델 출시로 오픈 AI 의존도 줄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자체 개발 대형 언어 모델 마이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용이 아닌 개인용 인공지능 비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는 오픈 AI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M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음성 생성 모델 마이 보이스 -1과 LLM 마이 -1 프리뷰를 선보였다. 보이스 모델은 코파일럿 서비스 중 뉴스 요약을 들려주거나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기능 등에 이미 적용됐다. 코파일럿 랩스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음성은 AI 동반자를 위한 미래형 인터페이스라고 설명했다.
마이-1 프리뷰는 말 그대로 현재 미리 보기 테스트 중이다. 우선 사용자 선호도를 평가하는 LMRNA에 업로드됐다. 또 개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API 대기자 명단을 공개했다. 몇 주 내로 코파일럿의 특정 사례에도 적용,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MS는 마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엔드-투-엔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학습했다고 강조했다. 또 약 15,000개의 엔비디아 H100 GPU에서 사전 훈련과 사후 훈련을 거친 전문가 혼합 모델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일상적인 질문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특화됐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점차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MS는 마이 모델이 소비자용 코파일럿용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는 모델 개발을 주도한 무스타파 술레이먼 MS AI CEO가 밝힌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4월 MS 50주년 행사에서도 코파일럿을 인생의 AI 동반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메모리 기능을 추가하고 앞으로는 아바타 같은 시각화 요소를 더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마이는 지난해 4월 술레이먼 CEO가 MS에 합류한 직후부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오픈AI가 오일을 내놓자 뒤늦게 추론을 추가하기 위해 애를 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오픈AI가 추론 기술을 파트너인 MS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레이먼 CEO가 오픈AI에 화를 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마이의 개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리뷰 모델에 추론 기능이 추가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출시는 MS가 오픈AI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MS는 소형 모델 파일을 자체 개발했으며 서비스 대부분은 오픈AI의 LLM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코파일럿 일부 서비스에 GPT-5 대신 마이를 적용,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장 오픈AI 모델을 완전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MS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픈AI의 공익법인 변경 협상에서 모델 IP 접근 계약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다. MS는 마이는 차세대 GB200 클러스터를 활용할 컴퓨팅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다. 또 우리 모델이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심찬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며 개발자 채용 공고도 게시했다. 4. 아마존 소식입니다. SK와 손잡은 AI 데이터 센터 울산 착공,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인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의 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서비스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의 특화의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 센터다. 고집적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4배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 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2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 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 센터가 SK 멀티 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 연가스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 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의 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영근 SK의 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